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작은 상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오래된 죽은 화분 하나쯤 방치해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실 한 구석, 베란다 끝 혹은 책상 위에. 한때는 푸르렀지만 지금은 생명이 떠난 그 화분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흙과 화분일 뿐이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운명과 마음의 거울입니다. 죽은 화분을 버리지 못한다는 건 이미 집착과 에너지의 정체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아깝잖아요. 언젠가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두면 어때요? 자리도 차지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중도의 지혜로 풀어내라고 가르칩니다. 중도란 무엇일까요? 지나친 집착도 무관심한 방치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죽은 화분이 왜 우리의 삶을 시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중도의 태도로 삶을 다시 꽃피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죽은 화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과거, 미련,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상징입니다. 이 작은 화분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죽은 화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노부부의 시든 화분과 운명의 변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만석 할아버지 78세와 박순자 할머니 75세는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특히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셔서 작은 아파트 베란다가 마치 작은 정원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아 서울에 사는 큰아들 내외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와이에서 직수입한 희귀 난초였죠. 푸른 잎과 보랏빛 꽃이 화려한 그 난초는 순식간에 부부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비싼 걸 어쩌나. 우리가 잘 키워야 하는데.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난초에게 말을 걸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난초의 잎이 하나둘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화원에 가서 특별한 영양제도 사오고 인터넷으로 난초 키우는 법도 찾아보셨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운이 좋지 않아서 그래. 이 난초가 살아나면 우리 운도 좋아질 거야. 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아침 난초에게 절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초는 결국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그 화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준 선물인데 어떻게 버려?
그건 불효야.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 기다려보자. 그렇게 죽은 난초는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았고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던 손주들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할머니네 집에 가면 왠지 답답해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그 죽은 화분 때문에 무서워요. 손녀 민지가 엄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웃들도 차츰 발길을 끊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고스톱을 치던 친구들도 만석이네는 왠지 기운이 무거워라며 다른 집으로 모임 장소를 옮겼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부부의 건강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셨던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기 시작했고 박 할머니는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안정적이던 임대 수입이 갑자기 끊기고 작은 교통사고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에 뭔가 있어. 풍수지리사라도 불러볼까?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둘째 딸이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딸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죽은 난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아직도 두고 계세요? 이미 죽은 식물인데. 아들이 준 선물이라 버릴 수가 없어. 어머니, 식물은 생명이 있어요. 이미 떠난 생명을 붙잡는 건 그 영혼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히 보내드려야 해요. 딸의 설득으로 부부는 마침내 죽은 난초와 작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할머니는 난초에게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편히 가렴. 이라고 말하며 흙은 정원에 뿌리고 화분은 깨끗이 씻어 새 식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의 허리 통증도 신기하게 나아졌습니다. 이웃 친구들도 만석이네 집이 왠지 밝아졌다며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복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주 사던 로또에서 3등 약 5천만 원이 당첨된 것입니다. 죽은 화분을 보내고 새 운이 들어왔나 봐요. 할머니는 이제 베란다에 새로 심은 다양한 식물들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집착하면 운도 막히는 거였어요. 살해 이 젊은 직장인의 죽은 선인장과 인생의 전환점. 서울 강남의 IT 회사에서 일하는 이준호 씨 32세는 승진이 빠른 유망주였습니다. 3년 전 첫 입사 축하 선물로 동기가 작은 선인장을 선물했습니다. 선인장은 물 안 줘도 살아.
너처럼 강인한 놈 닮았잖아. 농담 삼아 건넨 그 선물을 준호 씨는 책상 한쪽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야근이 잦아지면서 선인장에게 물 주는 것조차 잊었고 결국 선인장은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준호 씨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첫 직장, 첫 선물인데 버리면 뭔가 불길할 것 같아. 언젠가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죽은 선인장은 2년 넘게 그의 책상 한 구석을 차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준호 씨의 직장 생활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주저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에서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다는 제안이 왔을 때도 지금 회사에 미련이 있어서 라며 거절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리더를 뽑을 때도 자원하지 않고 안전한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상사 김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우리 회사 최고의 인재인데 왜 그런지 항상 한 발 물러서 있어. 뭔가에 발목이 잡힌 것 같아. 어느 날 회사 워크숍에서 유명한 명상 강사가 방문했습니다. 강사는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책상에 죽은 식물이나 쓰지 않는 물건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사가 마치 자신의 책상을 본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죽은 식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끝난 기회, 지나간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문을 막고 있는 거죠. 워크숍 후 준호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죽은 선인장을 정중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고마웠어, 작은 친구. 이제 우리 둘 다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 놀랍게도 그 다음 주 준호 씨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해외 지사 설립 프로젝트 리더를 찾고 있었고 이번에는 주저없이 자원했습니다. 준호 씨가 자원한다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마케팅팀의 지수 씨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그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준호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자신감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지수 씨가 첫 데이트에서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호 씨는 싱가포르 지사의 책임자가 되어 승진했고 지수 씨와의 관계도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이제 싱싱한 새 식물이 놓여 있었고 그는 매일 아침 물을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죽은 선인장 하나를 버렸을 뿐인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호 씨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줍니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은 화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미 떠난 인연, 사라진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운명도 함께 시들어갑니다.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중도의 지혜를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하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모두 고통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의 핵심입니다. 죽은 화분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 마이너스 버릴 수 없어 아까워 미련이 남아. 무심한 방치 마이너스 그냥 두면 되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 두 극단은 모두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중도란 무엇일까요? 중도란 집착하지 않되 현재에 충실하는 것, 버리되 미워하지 않는 것,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죽은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미 변화했고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화분 속 식물도 태어나고 자라고 시들고 죽습니다. 이 자연의 순환을 거부하는 것은 실상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늘 말합니다. 지나친 욕망도, 지나친 무기력도 모두 고통이다. 죽은 화분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집이라 불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가치를 두었던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중도의 지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분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작별하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 이것은 단순히 화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끝난 관계, 지나간 기회, 실패한 계획. 이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농장에서 배울 수 있는 중도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농장에 나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농사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배우는 건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 즉 중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농사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적절함입니다.
너무 안 돌보면 식물은 시들고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너무 집착해 과하게 물을 주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매일 들여다보며 조바심 내는 것보다 식물의 성장 주기를 이해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돌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놓아줌입니다. 농부는 모든 씨앗이 싹을 틔울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씨앗은 자라지 않고 어떤 식물은 병충해에 당합니다. 좋은 농부는 이를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다음 작물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순환입니다. 농사에는 계절이 있고 주기가 있습니다. 수확 후에는 땅을 쉬게 하고 거름을 주어 다음 작물을 준비합니다. 죽은 식물은 퇴비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농사입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죽은 화분을 붙잡지 않되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아는 한 도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도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죽은 화분은 정중히 작별하고 새로운 식물을 심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중도의 지혜를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착을 비우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오는 3단계 과정입니다. 1단계 비우기. 첫 번째는 비우기입니다. 이는 불교의 무상 개념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집안을 돌아보며 다음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죽은 화분들, 고장 났지만 버리지 못한 물건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이것들을 모아놓고 하나씩 손에 들고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내 삶에 기쁨을 주는가? 이것이 미래의 나에게 필요한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줄 시간입니다. 죽은 화분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한때 내 공간에 생기와 아름다움을 주었어요.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흙은 정원이나 공원에 되돌려주고 화분은 재활용하거나 새 식물을 위해 깨끗이 씻어두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단계 살리기. 두 번째는 살리기입니다. 남아있는 화분들, 살아있는 식물들을 정성껏 돌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돌보되 과도한 집착은 하지 않기. 식물의 본성을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성장을 지켜보기.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기. 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줄 때는 온전히 물을 주는 것에 집중하라. 잡초를 뽑을 때는 온전히 잡초 뽑는 데 집중하라. 이것이 선이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명상과 같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자연의 섭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우리 자신의 성장과 변화도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3단계 나누기. 세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이는 불교의 보시 정신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잘 자란 식물은 이웃과 나누세요. 꽃이 피면 한 송이를 이웃에게 선물하기. 번식한 식물은 나눠주기. 수확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나누기. 나눔은 집착을 버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내가 키운 식물을 다른 이에게 주면서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한 불교 이야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손을 펴야 새 것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세 단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착을 버려야 새로운 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죽은 화분을 비우고 살아있는 것을 돌보고 그 결실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짧은 명상을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내면화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고 가능하다면 눈을 감아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제 집안에 있는 죽은 화분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그것이 실제 화분일 수도 있고 당신 삶에서 이미 끝났지만 아직 놓지 못한 무언가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들숨 내 집착을 내려놓는다. 날숨 내 마음이 새롭게 살아난다. 그 화분을 마음속으로 바라보세요. 한때 그것이 당신에게 주었던 기쁨과 의미를 기억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별 인사를 나누세요. 들숨 감사합니다. 날숨 이제 보내드립니다.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성장, 새로운 기쁨의 씨앗입니다. 들숨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날숨 내 삶에 새 생명이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세요. 내 삶에서 이미 떠난 인연은 놓아버리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죽은 화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을 키우겠습니다. 나의 이 작은 변화가 나와 주변 모든 이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이 평화로운 느낌을 간직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은 화분이라는 일상의 작은 상징을 통해 삶의 큰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화분 하나를 버리는 것은 작은 행동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불교의 중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착하지 말고 무심하지도 말라. 비울 것은 비우고 살릴 것은 살려라.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에 불안해하지도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동양의 풍수에서는 기는 정체되면 나쁜 기운이 된다고 말합니다. 죽은 화분은 정체된 기운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비워낼 때 새로운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부자들은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운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복과 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 흐름에 관한 오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죽은 화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인가요?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인가요?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 습관이나 소유물인가요? 오늘 집안에 죽은 화분 하나를 버리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나길 발원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과 운명에 새로운 봄을 가져올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죽은 화분을 보내고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놓아줌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새로운 시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